안녕하세요. 스마트폰 프로그래밍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진도 이렇게 많이 나가지 않아서 바로 시작할게요. 전 시간에 우리 했던 내용 중에 하나는 그냥 문자라나 헬로 월드라고 하는 문자, 폰트 크기가 어떻게 되는지 얘기 없이 하는 걸 가지고 둘러봤죠. 자, 오늘은 이제 요거를 조금 더 확장해서 폰트 크기는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이와 관련된 거에 대한 이 색상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얘기까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앱을 만들기 위해서 앱의 이름은 어떻게 정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하나의 이제 그 자바 코드를 만드는 게 아니라 몇 개로 만든다라면 뭐 여러 개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들을 하나의 파일로 하는 뭉치죠. 그걸 뭐라 하냐면 패키지라고 얘기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그 여러 개의 자바 코드로 되어 있는 것들을 묶은 그 하나의 폴더를 패키지라고, 그 패키지 이름은 어떻게 정할 것인지, 그 다음에 그와 같은 거에 앱은 어떻게 이름을 붙일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저희 그 코드가 들어가는데,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라고 하는 거를 보게 되면 그 자동적으로 만들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비주얼 스튜디오처럼. 그래서 그 만들어지는 부분들에다가 그 내가 이제 필요한 부분들만 추가하든지, 아니면 자동으로 생성된 것 중에 불필요한 것들은 지우고 자기가 원하는 코드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자, 오늘 내용은 뭐 할 거냐면 일단 이름을 스트링이라고 하는 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뭐라고 얘기냐면 이 프로젝트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프로젝트의 이름을 스트링이다. 자, 그러면 그냥 일반적인 스트링하고 혼동할 수 있으니까 스트링의 얘다, 그래서 스트링 EX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프로젝트 이름이면서 또 하나가 앱의 이름도 어플리케이션이더, 어플리케이션 네임도 string ex라고 하는 걸로 하겠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패키지라고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패키지 이름도 이제 정해줘야 되는데, 보통 패키지 이름을 정할 적에는 한 단계가 아니라 여러 단계의 폴더를 거쳐서 만들고, 특히 이제 자기가 개발한 어떤 사이트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 사이트들이 있을 텐데 그 개발한 거에 역순, DNS의 이름의 역순으로 한다. 그래서 우리가 한서대학교의 DNS를 쓴다라면 한서.ac.kr의 역순이 되는 krac 한서.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직접 만드는 이 폴더에 해당되는 그 패키지 폴더 이름을 하나 써주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쓴다. kr라고 하는 폴더 아래 그걸 점으로 표시한다 그랬어요. 폴더 구분을. 그 다음에 ac라고 하는 폴더가 있고 요거 아래에 한서라고 하는 폴더가 있다. 그 다음에 요거 아래에 이제 각자 제 그 이름을 정하게 될 텐데, 오늘은 string ex라고 하는 거의 팩 프로젝트 이름이면서 앱 이름이니까 이 패키지 폴더 이름도 string ex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소문자로 이렇게 해서 이 string ex라고 하는 폴더 밑에 몇 개에 해당되는 이 자바 코드가 들어간다. 다시 말해서 이와 같이 이 kr라고 하는 폴더가 있고, 요거 하위에 ace라고 하는 폴더가 있고, 그거 하위에 한서라고 하는 이 폴더가 있고, 그 하위에 string이라고 하는 폴더가 있다. string ex라고 하는 폴더가 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 두 개에 해당되는 자바 코드를 가지고 만들려고 해요. 근데 요거 하나가 이 string ex라고 하는 이름의 그 코드고, 요걸 이제 순수하게 이 코드만 가지고 얘기한다면 뒤에 확장자가 자바가 붙을 텐데, 그걸 컴파일하고 나면 이 클래스라고 하는 게 붙죠. 그래서 이 string ex라고 하는 점 자바라고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걸 갖다 화면에 띄워주는 걸로 해서 하나를 더 쓴다 그러면
string view라고 하는 이름의 이 클래스를 하나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string view라고 하는 클래스와 요거와 그 다음에 string ex라고 하는 걸로 만들어지겠다. 자, 그럼 string ex하고 string view하고의 차이점 어떤 그 모습으로 가지고 구성하려고 하냐라고 하는 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string 여기 다시 이렇게 생긴 이름의 string ex 그 자바라고 하는 거에서 컴파일 하고 나면 이 string ex class라고 하는 게 만들어진다 그랬죠. 자, 요거의 기능은 뭘 할 거냐 하면 이 첫 번째가 이제 그 윈도우라고 하는 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초기 화면이 있죠. 이런 화면. 여기 화면에 초기화 작업을 해주겠다. 그래서 이와 같은 초기화 작업을 해주기 위해서는 뭐를 이용하냐 하면 액티비티라고 하는 걸 이용한다. 그래서 이 액티비티 클래스를 갖다가 활용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 활용이라고 하는 거니까 이미 저희가 만들어진 걸 활용하는 거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 상속이라고 하는 말을 써도 크게 차이가 없다라고. 그래서 하나가 이 그 활용해 주는 건데 초기화 작업이니까 이 초기화 작업에 필요한 이 액티비티 클래스에서는 어떤 메소드가 사용되냐면 onCreate라고 하는 메소드가 사용된다라는 거죠. 자, 이것만 이용하는 걸로 이 초기화 작업에는 string ex.java라고 하는 이 코드가 완성이 되겠다 하죠. 두 번째 거는 뭐냐면 string view라고 하는 거에서 그 코드가 만들어져 있는 string view.java라고 하는 거를 컴파일하고 나면 string view 클래스라고 하는 게 만들어진다. 자, 여기서는 진정하게 뭘 할 거냐 하면 이 화면 출력해 주는 부분이 들어간다. 그래서 여기는 그 출력과 관련된 거를 해줄 거다. 자, 그래서 출력해 주는 거는 실제 제 그 자바에서 추천하는 거로서는 그 안드로이드 환경에서는 XML이라고 하는 걸로 화면 설정해 주는 거를 주로 써라라고 하는 거지만 뭐 간단한 걸 갖다가 화면 설정해 주고 뭐 할 것까지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그냥 자바 코드로서 이렇게 만들어 주려고 한다. 자, 여기서 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이와 같은 걸 하기 위해서는 이 색상에 해당되는 거를 보기 위해서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 이 또 크기에 대한 거 여기서 크기라고 하는 문자 크기에 그걸 영어로 폰트라고 우리 보통 얘기하죠. 자,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뭐를 활용하냐 하면 이 뷰라고 하는 클래스를 활용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뷰라고 하는 클래스를 이 활용을 하게 되고 이 클래스에 있는 것 갖다가 이용해서 한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 뷰라고 하는 클래스를 상속받을 것이다. 그 다음에 이 출력해 주는데 사용되는 이 메소드가 뭐냐면 뷰라고 하는 클래스에 여러 개의 메소드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실제 출력해 주는 데는 on 그 다음에 on draw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어요. 자, 이것만 이용해서 여기다가 이거 출력해 줄 부분들을 넣어주면 되겠다. 자, 이 부분에 이제 들어가는 내용들이 이 안에 들어가는 것들이 이 뭐 문자 크기라든지 아니면 색깔이라든지 이 문자에 대한 문자 색상, 그다음에 문자에 대한 각 문자에 대한 크기, 이 폰트에 대한 것까지 이렇게 결정해 주도록 이렇게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자 출력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onDraw라고 하는 메소드는 실제 어떻게 문자를 출력하는 건지 이런 형태로서 오늘 제 그 문자 몇 개를 작성해 보긴 하는데 요거 그 크기는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실제
문자를 출력하기 위해서는 이게 그래픽 처리이기 때문에 어떤 그 위치에다 집어넣을 것인지에 대한 것도 나타내야 되겠다. 자, 그러면 이 string ex라고 하는 이 클래스하고 그 다음에 이 string view라고 하는 클래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화면 설정을 하기 위해서 이 string ex라고 하는 string ex라고 하는 클래스니까 string ex.java가 되겠죠. 요거에 대한 코드는 어떻게 될 거냐라고 했어요. 자, 아까 시작할 적에 뭐 프로젝트 얘기도 하고 했는데 이와 같은 두 개에 해당되는 자바 코드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 배포할 적에는 앱이라고 하는 걸로 해서 배포할 적에는 하나의 묶음으로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 묶음에 해당되는 그 폴더 또는 이제 그 디렉토리 이름을 정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패키지라고 하는 걸로 이름을 여기에 키워드를 키워드에 따라서 해당되는 내 코드가 어디에 저장될 것인지를 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보통 DNS에 거꾸로 된 이름을 쓰고 순서를 역순으로 쓰고 그 다음에 DNS 하나에다가 줄줄이 다 붙일 수가 없으니까 각각의 특성에 맞는 프로젝트 특성에 맞는 이름을 하나 더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 한서대학교에 DNS를 쓸 거니까 그거의 역순이 되는 KR, AC, 한서 이렇게 되는 DNS 역순에다가 그 다음에 구분이 되는 하나의 폴더 하나 더 따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그거 갖다가 string ex라고 하는 걸로 쓰겠다. 자, 이렇게 구분자는 점으로 되어 있다라고 했어요. 자바의 경우는. 여기다가 string ex라고 하는 폴더 하위에 지금 얘기하는 이 string ex.java에 해당되는 컴파라고 남은 대문자 s로 시작하는 string, 대문자 e자가 붙어 있는 ex, string ex.class가 하위에 들어간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임포트 문이 있는데 그것도 이 자바를 이제 그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그 도구화에서 운영하에서 돌아가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가지고 쓰게 되면 여기 뭐까지 임포트 문이 자동으로 붙는데 그거는 일단 생략하고요. 네,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게 뭐냐면 string ex.java니까 요거와 똑같은 이름을 쓰셔도 되고 아니면 우리 메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는 자동적으로 들어가는데 네, 오늘은 이렇게 써보도록 할게요. string ex라고 하는 걸로 해서 자바 코드 파일명하고 그 다음에 클래스 이름하고 동일하게 하겠다. 그 다음에 여기 초기 작업을 해주기 위해서는 액티비티라고 하는 거를 갖다가 이용한다 그랬어요. 상속. 지금은 액티비티라고 하는 것보다 조금 더 기능이 커진 앱 컴팻 액티비티라고 하는 이름의 클래스를 이용하게 되겠지만 우리는 그냥 초창기의 버전에 따라서 쓰는 걸로 해서 instance activity라고 하는 이 클래스를 그냥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상속받아서 쓰겠다라고 하는 걸로 쓰고 여기서 초기 작업해 주는 거는 뭐였냐면 onCreate라고 하는 메소드다 그랬죠. 그래서 onCreate라고 하는 메소드에는 public void라고 하는 그 리턴 값이 없다는 뜻이고 그다음에 onCreate라고 이렇게 메소드가 이름이 되는 거는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매개 변수에 있는 것도 바꾸면 안 되죠. 여기에 번들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이용한 매개 변수가 정한다. 그 다음에 여기 매개 변수 이름은 각자 정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화면에 출력을 하는데 이렇게 화면에 하나 앱이 뜨는데 여기에다가 타이틀을 쓸 것인지 말 것인지 이 부분에 이렇게 타이틀 공간이 있어요. 앱에 해당되는 이 제목 부분이죠. 이 앱에 해당되는 제목 부분이 굳이 출력될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다가 출력할 수 없습니다. 출력할 필요 없습니다라고 하는 걸로 명시해 주면 되는 거고, 뭐 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그 출력 부분에다가 써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물론 뭐 초기해 주는 부분도 들어가긴 하겠지만, 그 화면 타이틀을 나오지 않게 하겠다라는 거죠. 지금 노란색으로 타이틀과 관련된 부분이 있으니까 노란색에 해당되는 타이틀과 관련되는 걸 쓸게요. 여기다 쓸 적에는 이 리퀘스트, 그다음에 윈도우, 자, 요거는 다시 한번 실습 자료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feature라고 하는 그 메소드를 쓰시고, 그 다음에 화면에다 출력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실제 상수값을 정해서 타이틀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라는 의미의 그 상수값, 뭐 1이나 0이나 그런 값이 있겠죠. 그때 쓰는 상수값이 어디 들어가냐면 윈도우라고 하는 폴더가 있고, 그 다음에 그 폴더 하위에, 공간이 없으니까 요거 지울게요. 이 윈도우라고 하는 폴더 밑에 보게 되면 여러 개에 해당되는 이 상수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 상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feature no title이라고 하는 이름의 상수를 써라. 상수들은 권고안에 따라서 다 대문자로 쓴다. feature, featur이라고 하는 알파벳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underline no title, 이것도 다 대문자예요. 이렇게 상수값을 정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화면에 출력해지는 부분이 들어가는데, 출력하기 위해서 출력 부분을 호출해주는 부분이 들어가야 되겠다. 호출. 출력 부분을 호출해주는 이 메소드가, 함수가 뭐냐면 set, 그 다음에 content view라고 하는 이름의 이 메소드를 쓰셔야 되겠고, 이 부분에다가 요 가운데 그 문자 이제 그를 출력할 부분들, 여기 이제 출력할 어떤 이제 이 함수 또는 그걸 메소드라고 부르죠. 그래서 메소드 명을 갖다 여기다 정해야 되는데, 또는 메소드라고 정해야 되고, 이 출력할 메소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생성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메소드란 말보다는 생성자라고 하는 말이 훨씬 더 여기서는 더 정확한 의미가 되는데, 생성자를 쓸 거예요. 그래서 생성자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 이 클래스 이름하고 동일하면서 이 이 가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메소드 형태인데 클래스 이름하고 동일하다. 그건 생성자는 뭐냐면 이 초기 작업해 주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쓰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쓰겠다 했죠. 생성자니까 하나의 클래스로부터 객체를 만들어지는 거죠. 그 객체를 만들 때 그 객체의 초기 작업이 생성자다. 출력해지는 부분은 아까 뭐라고 썼냐면 string view라고 하는 걸 이용할 거다 그랬죠. string view. string view라고 하는 클래스로부터 만들어져 있는 이 메소드. 그래서 string view라고 하는 클래스하고 이름이 동일한 걸 생성자라 그러고, 이 생성자에는 가로가 들어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이렇게 모습을 가지고 돼 있는 부분이 들어가는 이 메소드를 하나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new라고 하는 거하고 한 칸 띄었어요. new 한 칸 띄고 string view라고 하는 거다. 자, 이게 바로 뭐냐면 출력하는 부분이 여기에 들어있죠. 출력. 이게 이 출력 위한 초기 와족입니다. 이렇게 돼 있다. 자,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있죠. 뭐 윈도우라고 하는 클래스도 여기 사용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액티비티라고 하는 클래스도 사용하고 있고, 또 번디라고 하는 클래스도 사용되고 있죠. 그래서 여기 그 패키지라고 하는 거 밑에다가
임포트 문이 들어가야 되겠죠. 뭐뭐 해당되는 거냐면 액티비티와 관련된 그 위치가 어딘지에 대해서 이런 클래스를 쓸 거니까 클래스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줘야지만 컴파일할 적에 해당되는 클래스를 끌고 와서 같이 컴파일할 때 묶어서 사용할 수 있게 사용자가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줘야 되겠죠. 또 역시 이 번드라고 하는 클래스가 어디 있는지 알려줘야 되겠고 또 마지막으로 윈도우라고 하는 클래스가 어디 있는지 임포트 문에다가 명시해 줘야 되겠다. 자, 그거는 나중에 실습 자료 드리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string ex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일단 이 그 앱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 그 초기 화면 이 그 구성을 하기 위한 거다. 다시 말해서 타이틀을 만들 건지 말 것인지에 대한 거를 결정한 것이고 구체적으로 그 만들어진 이 화면에서 이제 띄우는 작업은 글씨를 띄우는 작업은 지금 하게 된 스트링 뷰라고 하는 거에서 하게 된다. 현재 구체적으로 이 그 스트링 ex라고 하는 거에 이 그 저 on create라고 하는 메소드 맨 마지막에 set content view라고 하는 메소드에서 이 그 호출하는 부분들이 있었죠. 생성자 부분을 호출하게 되는 건데 다시 말해서 클래스로부터 객체를 하나 만들어내는 부분이다라고 했어요. 그 만들어지는 이 클래스가 뭐였냐면 이 string 그 다음에 화면에 출력되는 것이 이 view라고 하는 클래스다. 그거를 만들기 위한 자바 코드는 string view.java라고 하는 걸로 만들겠다. 자, 그럼 조금 전에 string ex.java라고 하는 거하고 string view.java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그 폴더 밑에다가 들어가는 클래스로 잠원해 둬야 되겠죠. 따라서 그걸 갖다가 패키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키워드에 따라서 어느 위치에다 저장해야 되겠다라는 걸 명시해 줘야 되겠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와 같이 한서대학에 대한 걸 가지고 DNS를 쓰고 있으니까 그의 역순위의 폴더를 만들어 쓰라. 그래서 KR 밑에 A라고 하는 폴더 밑에 한서라고 하는 폴더가 있고 그 하위에 string ex라고 하는 폴더를 만들어서 string ex 폴더 밑에 조금 전에 했던 그 바로 전에 만들었던 자바 코드에 해당되는 컴파일하는 클래스 하나, 그 다음에 지금 작성하려고 하는 string view라고 하는 자바 코드가 컴파일하고 났을 때 string view 클래스가 되죠. 바로 지금 이 코드예요. 그 부분이 string ex라고 하는 이 폴더 밑에 들어가라 하죠. 자, 임포트문에 대한 거는 이 자동적으로 생성하기 위해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이용하게 되면 몇 가지 이제 그러니까 얼터네이트 키하고 알터네이트 키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 자동적으로 클래스들이 쭉쭉쭉쭉 필요한 이 클래스가 임포트문에 들어가니까 그거는 생략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임포트문들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건 이제 생략하도록 하고 여기서 해야 될 건 뭐냐면 string view라고 하는 거에 이 초기 작업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string view라고 하는 이름의 이 클래스, 다시 말해 설계도에 해당되는 거다. 그리고 여기서 화면에다 출력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뭐냐면 이 그 view라고 하는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view라고 하는 클래스에 그 출력해주는 함수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 함수를 이용한다. 자, 그러면 이 클래스 이름이 string view고 대문자 s가 들어가 있고 대문자 b가 들어가 있죠. 요거하고 똑같은 이름이 똑같은데 이 가로가 들어가 있는 걸 뭐라 하냐고 생성자라고 얘기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이렇게 쓰죠. string view라고 하는 이름인데 가로가 들어갔다 이거죠. 이 가로가 들어간 걸로 봐서 아 이거는 제 그 함수 형태네. 근데 클래스 이름하고 동일하다. 생성자라고 부른다 했죠. 여기에는 제 그 매개 변수를 컨텍스트라고 하는 걸 써라 이거죠. 출력하기 위한 내용을 가지고 한다 했죠. 여기에 컨텍스트는 먼저 이거 출력하는 것이 꼭 이 그 문자가 아니라 그래픽 처리도 들어가겠죠. 자, 여기 매개 변수 이름은 각자 써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제 여기서
이 색상에 해당되는 거, 바탕화면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을 결정해 준다. 그래서 이 바탕화면에 대한 거는 어떻게 할 것인지. 바탕화면 색상에 대한 거를 결정해 보자. 자, 이때 사용하는 메소드가 이그 set background라고 하는, 이거는 이미 있는 걸 그냥 활용하는 수밖에 없어. background color라고 하는 메소드를 그냥 쓴다. 자, 이걸 외우실 필요는 없겠죠. 그리고 이 색상에 대한 거니까 상수값을 정하시면 되겠어요. 자, 상수값은 다 대문자로 쓴다 그랬죠. 컬러라고 하는 폴더가 있고, 다시 말해서 이 클래스예요. 그 클래스가 정의되면서 만들어져 있는 이 상수들이 있어요. 흰색에 해당되는 상수 결정을 해주는 걸로 이렇게 해서, 물론 여기 뭐 더 들어가는 부분이 하나 더 있는데 그건 생략하도록 하고, set background view라고 하는 거에 의해서 이 화면 그 바탕화면에 대한 색상을 결정해 준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필요한 부분이 실제 출력해주는 부분들이죠. 문자 열에 해당된 걸 출력해주는 부분이 들어가는데,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자 열에 해당된 걸 출력하는 부분들, 요거하고 줄을 맞춰서 만들어져 있어요. 자, 그거에 대한 거를, 그 다음에 이거하고 이렇게 돼 있는 이 점, 그 선인데 이런 길게 되는 걸로 해서 끝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로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간이 없으니까 다음 장에다가 이렇게 쓰도록 하죠. 점선인데 이렇게 짧은 점선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과 관련된 메소드를 이렇게 이름 붙이겠습니다. 이 출력해주는 부분, 이 view라고 하는 클래스에서 onDraw라고 하는 이 메소드에서 출력해주는 부분들이 들어간다. 그래서 여기 이제 실제 그 출력 이 부분을 갖다가 명시해주는 그 메소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onDraw라고 하는 건데, 이때 사용되는 이 부분이 뭐냐면 protected라고 하는 이 접근자를 이용하게 되어 있다. 온드로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고, 여기에 이 매개 변수는 캔버스라고 하는 매개 변수를 써라. 여기는 C라고 하는 걸로 이름은 각자 알아서 정하면 되겠죠. 자, 온드로라고 하는 메소드가 어디 들어가 있냐 하면 우리 이 부분에 보게 되면 이 뷰라고 하는데 이미 정해져 있는 걸 갖다가 바꿔 쓰는 거죠. 따라서 바꿔 쓰는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는 이렇게 이 덮어쓰기 합니다라고 하는 표시를 해주죠. 오버라이드라고 하는 걸 갖다가 써라라고 하죠. 그걸 갖다가 annotate라고 해서 컴파일러한테 이게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덮어씁니다라는 걸 명시해 주는 부분이다. 전 시간에는 그냥 색깔 없이 기본적인 색상으로 출력되는 거죠. 그래서 바탕화면을 하얀색으로 해놓으면 일반적으로 까만색에 해당되는 글씨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그 색깔에 대한 것도 좀 지정해 보는 걸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색상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이제 이렇게 들어가게 될 텐데 그 부분에 해당되는 것들이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렇게 되죠. 여기에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색상에 대한 지정 부분이 대한 게 있고, 그 다음에 이 글자 크기 지정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먼저 얘기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 문자열에 대한 표시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다시 되돌아오는 걸로 할게요. 나는 색상에 대한 거와 관련해서 이게 얘기해 보도록 하죠. 색상 지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 색상 지정하기 위한 그 함수는 여기서 생략하는 메소드는 이 argb라고 하는, 자, RGB라고까지는 알겠죠. 근데 A라고 하는 거가 뭐냐면 알파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argb라고 하는 메소드를 이용한다. 그리고 여기는 리턴 값이 이 정수값으로 리턴을 해요. 그래서 색상에 해당되는 것들이 지정한 것이 리턴돼서 돌아온다.
여기 매개 변수들이 여러 개 있는데 이 첫 번째 매개 변수가 A와 관련된 것 갖다가 A는 알파라고 하는 그 뜻이에요. 그래서 A를 따왔고 두 번째 매개 변수는 빨간색에 해당되는 거를 색상은 어떻게 할 것인지 레드에 해당되는 거. 자, 세 번째 해당되는 거는 이 그 G니까 그린이라고 하는 초록색과 관련된 매개 변수. 그다음에 네 번째 해당되는 거는 B니까 블루라고 하는 파란색에 해당되는 걸로 해서 RGB라고 하는 걸로 나타내도록 하고 알파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 그 투명도에 해당되는 거다. 여기서 알파라고 하는 이 부분에 보게 되면 보통 이제 정수라고는 되어 있지만 0부터 시작해서 255까지의 값을 갖는다. 그래서 음수가 아닌 정수, 음이 아닌 정수에 대한 건데 무한히 큰 값이 아니라 최대값은 255, 그 다음에 0이 가장 작은 값이다. 자, 이게 뭐냐면 0에 가까울수록 투명해요. 그래서 이거는 0이라고 하는 값에 그 가까울수록 투명한 어떤 그 모습을 갖는 색상이 되는 표시가 됐대 하는 값으로 지정해 주면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레드라고 하는 이 부분도 0부터 255까지 값을 표현할 수 있다. 이제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색깔을 정하는데 빨간색인데 진한 빨간색인지 연한 빨간색인지 아니면 아주 연한 빨간색인지를 결정해 줄 때 미세하게 조정할 적에는 0부터 시작해서 255까지 하면 되겠죠. 그래서 255가 가장 진한 색을 진한 색의 빨간색을 처시할 때는 255를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는 새빨갛다라고 얘기하면 될 거예요. 네, 그 다음에 그린이라고 하는 초록색도 마찬가지 0부터 255까지 해서 이것도 255가 가장 진한 색, 0은 가장 연한 초록색. 그 다음에 블루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0부터 255까지의 범위 내에서 정하면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이와 같은 함수를 쓰고 나면 반환해주는 값이 있겠죠. 예, 있, 있기 때문에 int라고 쓴 거예요. 없으면은 여기를 void라고 보통 표시하겠죠. 근데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 색상 값에 해당되는 거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알파와 그 다음에 레드, 그린, 블루를 다 합친 걸로 해가지고 정수값으로 산출된 것이 이 표현되는 부분이 들어가겠다. 이렇게 해서 이 그 색상 지정해 주는 부분에 대한 건 이렇게 했습니다. 두 번째 그리기에 해당되는 거를 보자. 그리기에 해당되는 거는 이 온드로라고 하는 메소드를 쓴다라고 얘기했죠. 이 온드로 메소드. 메소드라고 얘기하는데 객체 지향원에서 메소드라고 하는 이름을 썼을 뿐이고 비객체 지향원에서는 함수라고 하는 펑션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죠. 그래서 이 메소드를 그 이용하죠. 메소드를 사용하는데 이 덮어쓰기를 한다. 덮어쓰기 하는 것으로 그리기를 갖다가 실행해 주죠. 자,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걸로 그냥 끝나면 될 거고 실제 이 여기서 이 문자열에 대한 표시를 하기 위한 함수는 뭐를 쓰냐면 이 on draw text라고 하는 걸 이용한다. 표시는 draw text라고 하는 이 메소드를 이용해요. 그래서 그 draw text라고 하는 이건 어디 들어가냐면 요 메소드는 이 그 정해져 있는 걸 갖다가 그냥 쓰는 거죠. 그러면 어디 정의되어 있냐면 요거는 이 클래스가 이 캔버스라고 하는 내 정의가 되어 있어요. 클래스에 이미 이 정의가 되어 있다. 그래서
관련 사용할 수 있는 정의가 돼 있다는 얘기, 요걸 그냥 이용하면 되는 거니까 우리는 요거에 대해서 그냥 따라 쓰면 되겠다. 그래서 주로 텍스트라고 하는 이 메소드를 쓰기 위해서는 이 그 캔버스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는 위치를 임포트 문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넣어주든지 아니면 내가 위치를 정확하게 알려서 넣어줘야 된다. 자, 드로우 텍스트라고 하는 메소드의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제일 먼저 인쇄하려고 하는, 출력하려고 하는 이 그 글씨 부분이 있죠. 그 텍스트. 보통 이제 이런 걸 쓸 적에는 다운편에 집어넣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시작하는 첫 글자 위치를 정해줘야 되는데 그때 X하고 Y좌표라고 하는 걸로 정해준다. X하고 이 Y좌표에 해당되는 걸로 정해준다. 자, 그 다음 맨 마지막에 그리기에 해당되는 거죠. 글씨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래픽 화면이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된 속성 부분을 지정해줘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여기다가 페인트라고 하는 거에 의해서 이 속성 부분을 정해준다. 자, P라고만 쓸게요. 이렇게. 이건 X하고 Y좌표, 이 시작 위치, 시작 위치, 글자의 시작 위치에 대한 거죠. 첫 번째 글자의 시작 위치고 요거는 이 그 그리기 속성에 해당되는 거다. 여기서 이제 오늘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속성의 색상 부분이라든지 이 폰트 크기에 해당되는 걸 정해 주는 걸로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환경 하에서 이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아까 거 다시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었죠. 여기 지금 이 빗금친 부분 요거에 대한 걸 갖다가 이 새로 이 온주로라고 하는 메소드에다가 글씨를 집어넣으려고 해요. 그래서 글씨 집어넣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건 이제 이 그 박스로 차 있는 이 부분이 너무 작으니까 이걸 이제 지우고 여기다가 넣어보도록 하죠. 색상 지정과 그 다음에 글씨 크기 지정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그럼 첫 번째 이 그 온주로라고 하는 메소드에다가 이 그 이제 몇 가지 이제 지정을 해준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려면 이 속성 지정해주기 위해서 페인트라고 하는 이 클래스로부터 지정을 해주기 때문에 이 속성에 대한 거를 갖다가 이 결정을 해주죠. 그래서 이때 필요한 게 뭐냐면 이 페인트라고 하는 거에 해당되는 하나의 객체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객체에다가 이렇게 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걸로 P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어서 다시 말해서 하나의 이 뭐 변수라고 보셔도 되겠어요. 근데 변수에다 좀 더 기능이 좀 다양한 변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바의 경우는 이렇게 쓰죠. new라고 하는 걸 쓰고 그 다음에 그 뒤에다가 생성자를 쓰게 되죠. 이렇게 해서 P라고 하는 소문자 P라고 하는 하나의 이제 그 객체가 탄생을 했다. 자, 여기다가 이제 또 뭐 할 거냐면 P라고 하는 걸 하고 우리가 이 그 글씨라고 하는 걸 하든지 그림을 그린다고 했을 적에 예를 들어서 디지털 컴퓨터를 이용하기 때문에 선을 이렇게 그린다 그래도 실제 선이 이렇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선이 이렇게 보이는 실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걸 갖다가 이렇게 나타내는 거. 다시 말해서 이 뚝뚝 끊어진 부분들에 대한 거 또는 우리가 이 원을 이렇게 그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그리려고 하는데 실제는 이게 좀 이렇게 점으로 나타내다 보니까 여기가 이 끝부분이 둥그스름하게 나타나지 않는 걸 갖다가 이렇게 이 둥그스름하게 나타내는 거. 그래서 이 한마디로 눈속임 해주는 부분들에 해당되는 거라고 보셔도 되겠어요. 그런 걸
anti aliasing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해주는 작업을 anti alias라고 할게요. 그래서 anti aliasing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해줌으로 해서 선이 곱게 우리 시각적인 효과에서 곱게 나타나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그 작업 해줘야 되겠다는 거죠. 먼저 그래서 이 설정해 주는 것 중에 anti aliasing 안 하면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안 하게 되면 좀 더 저희 그 엉성하게 보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set이라고 하는 이거를 보통 접두사로 많이 쓰고 있어요. set anti alias 라고 하는 메소드를 쓰시고 여기다가 true라고 쓰게 되면 지금부터는 좀 더 그 시각적인 효과에서 좀 일직선이 나타나게 한다든지 원의 모습을 조금 더 정교하게 나타낸다든지 하려고 하는구나라고 하는 걸로 결정해 주는 부분이죠. 자, 이건 이제 그래픽스 쪽에서 했으니까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뭐 하냐면 문자 크기에 대한 걸 갖다 지정해 보자. 그래서 문자 크기, 그래서 폰트 크기에 해당되는 걸 갖다 지정해주기 위해서는 P라고 하는 이 그 속성을 넣어주기 위한 하나의 객체가 결정됐어요. 변수라고 보셔도 되겠다 이거죠. 거기다가 이 문자 크기에 대한 걸 갖다가 예를 들어서 이거를 12라고 하는 크기를 한번 정하겠다. 폰트 사이즈를 12로 정하겠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써라. 설정해 주는 건 항상 set이다라고 하는 걸로 하고 이렇게 변수를 결정해 주는 이때 이 메소드는 set size라고 하는 걸 이용하게 되면 여기다가 폰트 크기에 대한 걸 갖다 결정해 주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그 투명도에 대한 것까지 한번 결정해 보자라고 한다면 투명도는 아까 뭘로 결정하냐면 알파 값으로 결정해 준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때 설정해 주는 것도 뭐냐면 set color라고 하는 메소드를 이용하고 그리고 여기다가는 RGB라고 하는 값을 써준다 그랬죠. 그걸 갖다가 그냥 쉽게 하기 위해서는 white, black 뭐 이런 식으로 이 그 상수값이 이미 만들어진 걸 그냥 쓰셔도 되면 그 프로그램의 가동력이 높게 되겠죠. 그래서 흰색이구나, 까만색이구나 그냥 바로 이해하게 되는데 이걸 숫자가로 넣게 되면 이게 빨간색인지 까만색인지 노란색인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걸 보시면 되겠다. 컬러라고 하는 걸로 정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컬러라는 클래스 밑에 이 ARGB라고 하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알파 값, 그 다음에 빨간색 값, 뭐 이런 식으로 정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255라고 하는 걸로 하니까 이거는 0이 투명하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255가 제일 큰 값이니까 불투명한 것 중에 가장 불투명한 값이 들어가죠. 완전 불투명한 거다. 빨간색 0, 이 초록색 0, 파란색 0이라고 하는 걸로 초기 작업을 해주자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RGB에 해당되는 것들은 다 000이란 값으로 정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뭐 화면의 크기를 알고 싶다라고 한다면 화면 크기에 해당되는 걸 가지고 값을 가지고 읽어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거는 읽어드릴 적에는 get이라고 하는 걸 이용하면 되고 앞에 확장자를 여기는 set이라고 하는 걸 씁니다. 이제 이 get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건 이건 뭐 그거는 이제 이번에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냥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글씨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글씨를 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여기 C라고 하는 캔버스라고 하는 걸로 썼으니까 C라고 하는 캔버스 내가 하려고 하는 도화지에다가 글씨를 쓰면 되는데 그때 글씨를 쓰는 것이 draw라고 하는 거 다음에 텍스트라고 하는 draw 텍스트라고 하는 메소드를 쓰시면 되고 내가 여기다 출력하려고 하는 걸 갖다가 다운편에 쓰면 되죠. 그걸 갖다가 텍스트라고 보통 써요. 아니면 만약에 12라고 하는 폰트를 쓴다라고 하는 걸로 해서 12 도트라고 하는 걸로 한번 그 문자열을 써보려고 한다. 자, 어디다 써 넣을 거냐 하면 이 X좌표가 0이고 그 다음에 Y좌표가 한 150 정도 되는 데다가 쓰려고 한다. 그래서 이게 X좌표고 이게 Y좌표가 되는 거죠. 여기다가 쓰는데
이 문자 지금 크기가 10이라고 하는 걸로 쓸 것이며 색깔은 어떻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문자도 조금 더 그 예쁘장하게 보이게 하겠다. 그래서 anti-aliasing이다라고 한 거죠. 여기 P라고 하는 속성을 정한 거죠. 그래서 여기다 P라고 하는 걸 쓰면 되겠다. 자, 이렇게 해서 문자열에 해당되는 부분이 들어가는 거죠. 만약에 이제 여기서 이 하나 글씨 크기를 조금 더 바꾸고 싶다라고 한다면 다시 P라고 하는 속성 부분에다가 이 속성 부분 P라고 하는 걸로 썼으니까요. 만약에 여기다 또 하나 페인트를 정해서 이 속성하고 싶다 그러면 클래스 하나 다시 만드시면 돼요. 객체를 클래스로부터 객체를. 근데 P 그대로 객체를 그냥 쓸 거다 한다면 사이즈만 정해 바꿔보도록 하죠. 그래서 텍스트 이 사이즈라고 하는 걸로 만약에 글씨 크기를 24라고 하는 크기로 바꾸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정하면 되겠죠. 자, 색깔을 좀 다른 색깔로 써서 이 RGB 중에 B라고 하는 거가 가장 크게 나타나게 하겠다. 자, 여기 이제 255, 255를 했는데 이 부분을 갖다 0이 아니라 255로 한다면 빨간색으로 나오겠죠. 만약에 이 파란색을 가지고 나타내고 싶다라고 한다면 P라고 하는 거에다가 set color 라고 하는 걸로 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color.argb라고 하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이 불투명도는 250으로 그냥 쓰면 될 것 같고 파란색으로 할 거니까 여기다가 255로 한다면 이거는 파란색이죠. 그래서 파란색이라고 하는 걸로 글씨를 나타내면 되겠다. 그리고 이 출력할 적엔 내 도화지니까 내 도화지가 C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여기 이렇게 결정했어요. 그래서 도화지 이름을 써주시고 그 도화지에다가 쓸 적에는 draw text라고 하는 걸 이용한다. 다시 말해서 draw text를 그냥 연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어떤 연필이냐. 그리고 그때 24 도트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한번 써보도록 하죠. 문자를. X좌표는 0. 그 다음에 Y좌표는 조금 전에 12 더 들어가는 것보다 좀 아래를 쓰기 위해서 한 210이라고 하는 위치에다 쓰도록 하고 그 다음에 색깔이 파란색으로 쓰려고 한다. 그 다음에 문자 크기는 24 폰트다라고 하는 걸로 결정해주는 이와 같이 속성에 해당되는 부분 문자 P로 되는 걸로 작성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온드러라고 하는 메소드가 닫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 해당되는 이 메소드가 저 온드러라고 하는 메소드가 또 이 안에 요거 온드러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와 관련돼 있는 이 클래스가 있었죠. 그 클래스에 해당되는 걸 갖다가 닫아준다. 그래서 그 클래스 이름이 string viewers. 그래서 이 string view라고 하는 클래스하고 닫아주는 이 대괄호, 중괄호죠. 이렇게 해서 이 완성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되겠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문자열이 출력되는데 이 문자열 출력되는 것까지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다. 그래서 이제 이게 실제 실행이 되기 위해서는 실행을 위한 어떤 이 파일들이 있는데 이 세 개가 있어야 되겠다. 하나가 조금 전에 했던 이와 같이 string ex.java를 컴파일한 string ex.class가 하나 있어야 되겠고, 이 두 번째가 지금 했던 string view.class라고 하는 게 하나 있어야 되겠고, 마지막으로 이 파일과 관련된 것들에 나타내기 위한 걸로 해서 이 안드로이드 manifest .xm이라고 하는 게 여기 들어야 되겠다. 자, 요거에 대한 것들을 보게 되면 디버깅은 할 것인지 아니면 요와 같은 사용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걸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이와 같이 이 세 개에 해당되는 파일인데 이 부분이 꼭 있어야지만 돼요. 요거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를 갖다 그냥 활용하시고 약간씩 고칠 필요가 있다면 써주시면 되는 거니까
그거는 이 안드로이드 manifest.xml까지 해서 이 다음 시간에 좀 더 얘기하도록 하고요. 이 다음 시간 오늘 이제 그 좀 충분하게 하려고 했는데 제가 좀 천천히 하는 바람에 요 그 문자열에 대한 것까지는 했네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는 그래픽 처리해 주는 것까지 한번 해보고 그때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라고 하는 것까지 얘기해 보면서 실제적으로 우리 그 앱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까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제가 준비를 철저하게 해가지고 와서 이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실습 자료는 넣어드릴 건데요. 요거 하기 전에 요 구성에 대한 건 다시 한번 보시고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그 자바 코드에 대한 모습이 어떤 건지 상속이 뭔지에 대한 것도 좀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수업하는 걸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